김 후보가 노동운동의 출신은 맞습니다. 한때는 노동운동의 상징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94년부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절한 노동운동가? 지금 노동운동가 아닙니다. 권력만 쫓는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계속적으로 개정해서 더 이상 사장님들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주야장창했던 그 정권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역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화음이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득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기존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바꾸는 거 쉽게. 그러니까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으로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노동자,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삶에 참석해서 그런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합니다. 강렬한 목소리입니다. 제가 그 TV 토론을 이야기할 때 모두 발언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파면에 이르기까지 광장에서 탄핵 광장이 펼쳐졌었죠. 그 탄핵 광장에서는 많은 이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소수자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6년, 17년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결국 그 대통령을 주권자 힘으로 끌어내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광장에서 외쳐진 목소리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대개혁하라. 이것이 이제 광장의 목소리였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사회 대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었죠. 그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장에서 그 무대에 올라갔던 분들이 외쳤던 것은 내란 청산은 당연히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 라고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청산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세력이 청산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또 여성들의 그 안전 문제,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주민들은 정주민하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광장에서 매우 자유롭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되니까 두 개의 색깔만 존재하는 것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광장은 어디로 가고 정치는 거대 양당의 구도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명했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장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을 왜 좋게 해야 돼? 우리는 왜 성장을 해야 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죠. 성장을 하면, 기업을 하면 내 삶은 달라져?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것이고, 그 사회대개혁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통 직감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 사는 세상,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의 면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공약이 이제 1호가 보면 그 1,300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첫째,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최저임금,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누구나 다 노무를 제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 인원이 거의 1,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약 3천만인데요. 그 중에 3천만이 사실 법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작은 정부 얘기하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자들 감세를 계속 해왔어요. 법인세도 깎아주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상속세도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 2년 만에 8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그대로 두면 100조까지 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의 결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 시대, 관세 폭탄 시대, 그리고 산업전환의 시대에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도대체 감세를 해가지고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그 정책을 어디서 할 거냐. 완전히 나라 경제를 다 망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도 똑같은 우를 보겠다는 거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깎으려면 세법을 바꿔야 돼요. 그 세법을 바꾸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합의를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변화 무쌍한 시기고 또 기후위기나 이런 이제 위기를 복합적으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하게 자기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으면 정말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삶의 결합가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돌려야 된다라고 해서 증세를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자, 복지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이 했던 그 부자 감세 정책 이거 완전히 원상복구하자. 그리고 초부유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앞으로 필요한 우리가 복지를 더 확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정세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세금을 깎자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우선 100조를 들여가지고 AI 지원하겠다. 어디서 돈을 가져오냐? 감세는 하고 국가 재정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엄청난 돈을 끌어다 쓸 거냐?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하도록 부자들은 세금, 서민에게 복지,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없어요?
아마 여기 지금 기자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마 차별이 없다고 하면 놀랄 겁니다. 유리천장? 여성이 임원 되면 여전히 그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기사가 되는 사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에게는 임금이 무려 30% 이상, 36에서 이 정도로 낮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그 안전, 여성에 대한 혐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보세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여성들이 해야 될 그런 이제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노동의 가치가 천시받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장애인들, 또 이주민들, 소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또 학력이라는 이름으로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이건 정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말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 나중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영원히 못 만든다라고 일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제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